때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다 좋아 보이는데 완성된 그림은 영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카넥스 헬스케어라는 바이오 기업이 딱 그런 경우예요. 임상 결과는 성공적이고 규제기관인 FDA는 길을 터주고 심지어 회사는 주주들을 위해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1달러도 안 되는 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이 일부러 이 좋은 소식들을 외면하는 것만 같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겁니다. 단순한 심리나 수급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를 짓누르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왜 시장은 이 좋은 소식들을 믿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회사를 둘러싼 두 가지 거대한 힘의 줄다리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처럼 회사를 앞에서 당기는 힘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모든 희망을 상쇄시키는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25년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 줄다리기에서 각각 어느 쪽 편에 힘을 보탰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그 중심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랑 또 범불안정의 치료제, 이 두 개의 유망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약들을 완성시킬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깔려 있죠. 아, 앞에서 당기는 힘과 뒤에서 잡아끄는 힘의 대결이라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줄다리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202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첫 번째 당기는 힘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5월 29일에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가 FDA랑 논의를 끝내고 임상 3상으로 직행하게 됐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건 보통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규제기관이 사실상 길을 터준 거니까요. 맞아요. 그 자체만 보면 아주 강력하게 앞에서 당겨주는 힘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발표 바로 전날인 5월 28일에 회사가 뭘 했는지예요. 워런트 취소 계약을 공시했거든요. 워런트요? 네. 워런트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 폭탄 같은 거라 기존 주주들은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걸 돈을 주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거죠. 잠깐만요. 순서가 좀 이상한데요. 보통은 임상 3상 진입 같은 큰 호재를 터뜨려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요? 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쓰기도 전에 서둘러서 워런트부터 처리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이례적인 순서가 이 회사를 짓누르는 뒤에서 잡아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투자자들이 주주를 위하는 좋은 회사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얼마나 시장의 불신이 깊었으면 저걸 먼저 해야만 했을까?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회사가 스스로 임정한 셈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발표해봤자 시장은 어차피 또 주식 찍어서 돈 마련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할 테니 그 의심부터 잠재워오고 시작하자고요. 아하, 불신이라는 벽을 허물기 위한 선제 조치였군요. 그런데 그 방법이 또 다른 질문을 낳은 것 같아요. 6월 12일 공시를 보니까 이 워런트를 없애는 데 필요한 돈을 ATM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다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결국 한쪽 구멍을 막으려고 다른 쪽에 작은 구멍을 낸 셈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 번에 큰 물량이 나오는 유상증자보다는 충격이 덜하지만 결국 시장의 주식을 파는 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투자자들 머릿속에서는 워런트라는 급한 불은 껐다 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음 임상 비용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했지만 뒤에서 잡아끄는 의심의 힘도 여전히 건재했던 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남은 상태에서 7월이 됐군요. 좋은 데이터를 내고도 의심을 받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했겠네요. 그래서 7월에는 더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줬나요? 네, 7월 30일에 정말 강력해 보이는 뉴스가 나옵니다. 수면 무호흡증 임상 이상의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 지표인 무호흡, 저호흡 지수, HI라고 하죠. 이게 최대 80%나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먹는 약으로 이 정도 효과를 냈다는 건 헤드라인만 보면 대단한 성과죠. 80% 감소요? 그 정도면 거의 완치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시장의 불신을 잠재울 만한 결정적 한 방이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문제는 탑라인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탑라인이요? 네. 이건 일종의 예고편이나 요약본 같은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공개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환자군에서 효과가 좋았는지,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놀라운 결과가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는 삼상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빠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성공 같은데 전문가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아직 안 보여졌네 하면서 여전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불확실성이라는 잡아끄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바이오 푸자에서 정말 흔한 함정이에요. 헤드라인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공개된 세부 데이터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회사의 다음 행보는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 행보라면 자사주 매입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현금이 계속 필요한 회사가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요? 8월 22일에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연구개발에 쓸 돈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주주들한테 잘 보이려는 건가요? 여기서 또 두 가지 해석이 충돌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해석은 회사가 우리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시장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가진 경영진이 직접 우리 주식을 사들일 만큼 저평가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땡기는 힘에 대한 회사의 베팅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경영진이 직접 주식을 사는 것만큼 강력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그걸 절박함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비관적인 시각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두 번째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바로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같은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해야만 하는 구조적 압박 때문에 나온 울며 겨자 먹기식의 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든 1달러 위로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불편하게 들리는 해석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인 8월 26일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범불안장애 치료제의 임상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발표합니다. 호재가 연이어 터지는데 이것도 시장은 마냥 좋기만 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네, 이 소식은 이 회사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래 가치가 2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들 눈에는 당장 나가야 할 현금도 2배로 보이는 거죠. 비용도 2배. 특히 이 약은 실로사이빈, 즉 마법버섯 성분을 기반으로 한 사이키델릭 치료제라 규제 허들도 높고 상업화까지 가는 길이 더 불확실해요. 그러니 이게 성공의 저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의 저주라.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성공할수록 돈 나갈 구멍도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이군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5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을 보니 회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당기는 힘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자금 조달이라는 근본적인 의심, 즉 뒤에서 잡아끄는 힘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쌓여만 갔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쌓여가던 의심이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10월에 터집니다. 10월 22일 공시 말씀이시군요. 나스닥으로부터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회복하라는 요건에 대해 추가 유예 기한을 받았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거기엔 마감 시한이 못 박혀 있었죠. 2020년 4월 20일. 바로 그겁니다.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자금 리스크였다면 이제는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시한폭탄이 된 거예요. 이제 시간 제한이 생긴 거군요. 네, 시장은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뉴스를 저 마감 시한 안에 주가를 1달러 위로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필터로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와도 저 시한을 넘기면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회사의 모든 행동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주식수를 줄여서 억지로 주가를 1달러 위로 만드는 주식병합 같은 기술적인 조치를 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생기고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주가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겠네요. 네, 바로 그 시간 재현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12월 3일 또 한 번의 쾌거가 있었어요. FDA로부터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신약 개발과 심사 속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규제의 혜택이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5월에 임상 3상 길터주고 7월에 긍정적 데이터 나오고 12월엔 패스트트랙까지. 이 정도면 FDA가 거의 레드카펫을 깔아준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도 주가는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이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명확해지죠. 시장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저울 한쪽에는 임상적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돈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지분 가치가 얼마나 희석될 것인가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 패스트트랙 지정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당장 다음 분기에 필요한 수천만 달러의 임상 비용을 해결해 주진 못하거든요. 시장은 이제 그 냉혹한 현실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그 냉정함이 더 와닿네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억 5천만 달러인데 연간 손실이 약 4천만 8천만 달러에 달해요. 다른 수입이 없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3년이면 회사 가치만큼의 돈이 그냥 사라지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매출 없이 비용만 계속 나가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의 숙명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그 순간, 즉 대규모 자금 조달이라는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 언제 터질지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FDA의 신호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이 재무적 현실이 더 무겁게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결국 인카넥스 헬스케어의 이야기는 두 힘의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네요.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와 FDA의 지원이라는 앞에서 당기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스닥의 상장 유지 시한이라는 시간 제한, 막대한 현금 소모,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금 조달 리스크라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지금 주가는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뒤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교책 상태가 풀리려면, 즉 앞에서 당기는 힘이 이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임상 3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과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서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회사가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거대 제약사와 수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다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순간 뒤에서 잡아끄는 힘의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지니까요. 반대로 기술 이전이 실패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플랜 B는 대규모 유상증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가는 나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예상보다 비용이 커져서 결국 대규모 증자 카드를 꺼내든다면 시장은 그동안 주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공포를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할 겁니다. 아, 좋은 소식의 역설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좋은 소식의 역설,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과 힘의 대결이라는 관점으로 짚어보니 아주 명확해지네요. 결국 모든 것은 신뢰와 시간, 그리고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투자자라면 앞에서 당기는 힘과 뒤에서 잡아끄는 힘줄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신호나 데이터를 가장 먼저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기준이야말로 이 복잡한 상황을 해석하는 당신만의 나침판이 될 겁니다.